저는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동의가 안 돼. 그래요? 예, 마음에 안 들어, 기사가.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이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존보다 더 높은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민 실수요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림의 떡이 될까요? 공공재개발 하면 공급 많이 늘려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흑석 2구역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재개발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월이었어요. 흑석 2구역에 최고 40층, 용적률 450%, 시세 60에서 65% 수준의 분양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발이 크게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지난달 16일이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주민 사업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요. SH공사가 이 자리에서요, 최고 층수 49층, 용적률 600%, 시세 70에서 75% 수준의 분양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자, 올 초에 제시한 조건은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준인데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사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포기해버리면 다른 후보지도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추진위가 5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뒤 동의서를 걷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후 2월 달에는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설명회에서요,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수준이 민간개발보다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후보지의 공공재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흑석 2구역의 경우 20평대인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이미 10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3억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을 훌쩍 넘기는 가격이라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공주도로 공급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흑석 5구역 공공재개발이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해줬다가 주민들이 뗐으니까 용적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금 부자들만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서민들을 위한 공급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이러한 오명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분 매입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 소장님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동의가 안 돼. 그래요? 예, 마음에 안 들어, 기사가. 예. 일단 흑석 2구역이 요번에 이게 지금 1월 15일날, 1월 14일날 그때 발표했었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2월 4일 이후에 사셔도 청산 안 돼요. 예, 토지거래 허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사고 허가 받아야 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사기 쉽지 않아요. 이 주택도 없어요. 이 흑석 2구역에는 가보면 거의 다 상가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뭐 아파트, 되게 대지집은 작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거주하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막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기에는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면 상가 가서요. 뭐 이제 상가 받을 수 있는 자격 맞춰서 가거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은 이제 극히 제한적이다. 이제 그 정도 감안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여기 지금 두 번째 얘기 중에 뗐으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냐 얘기하셨는데 용적률 많이 안 올려줬어요. 원래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400% 나오는 데예요. 예, 뭐 450이니까 원래 공공재개발에 얘기했었던 니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거에 120% 선. 그러니까 400에 120%하면 460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440.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선 450이니까 480. 그치. 계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발,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실제 이 공공재개발로 흑석 2구역은 사업성이 나쁜 구역이 절대 아니에요. 예. 조합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바로 흑석역 역세권에다가 지금 흑석동이라는 동이 가보시면 되게 특색이 있어요. 앞은 한강으로 막혀 있고요. 뒤는 서달산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이 동네에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역 딱 하나인데 그 흑석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흑석역 버스 정류장은 이 흑석 2구역을 딱 끼고 버스 정류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석동의 제일 중심의 요지인 땅이에요. 그래서 중심 상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업이 안 됐던 거는 사업성이 안 좋아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상권의 제일 메인에 있는 또 시장도 끼고 있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조합 설립 을 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이 안 나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흑석 2구역은. 근데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이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네. 이 법에 보면 그러니까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어떤 기준이 있냐면 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 아니라 그렇죠. 50%만 되면 돼요. 예, 이 3분의 2도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여기는 동의를 50%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상가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반대를 굉장히 쉽게 무력할 수 있는 거. 75와 50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개발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는데 이 기사 오늘 지금 이 기사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기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 뭘 근거로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흑석 2구역이 그냥 민간 재개발을 하면 비례율이 84.7%인가 나왔는데 87인가 84%가 나왔는데 공공재개발로 했더니 104.8%인가로 비례율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좋다. 사업성을 이렇게 개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흑석 2구역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비례율이 84%가 나오냐? 80%대가 어떻게 하면 나오냐? 그 80%대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후려쳤거나 싸게 후려쳐서 제가 분양 못 받게 종호 가격을 낮췄거나 또는 흑석 2구역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일 흑석동 핵심 상권이라니까요. 마트며 뭐며 다 여기 있어요. 그 상권에 만들어지는 제일 핵심 시설이 뭐예요? 상가잖아요. 그렇죠. 상가의 평가 금액을 엄청 후려쳐서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종호 가격을 눌러가지고 비례를 낮게 보여줬겠지. 이 조합원들한테. 근데 우리가 하면 아파트 가격들이 이러니까 뭐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 이 인근에 보면 사업성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한 흑석 3구역이나 흑석 3구역도 비례율이 100%가 넘었어요. 그 옆에 흑석 5구역 이제 입주 끝난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 이런 데도 비례율 110%로 사업 마무리했었고 84%짜리 비례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 공공재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언론 마케팅을 그렇죠. 하는 것 싶은 자체가 거죠. 조금 저는 약간 되게 약간 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 불만이었고 그 얘기는 앞으로 공공재개발들에 가서도 공공재개발을 이렇게 좀 이끌고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 이 공공재개발 성과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업의 주도권을 공공이 가지고 오면서 공공이 하고자 하는 임대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을 더 늘리는 건데 이제 솔직히 좀 이용당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후자에서 얘기했었던 말씀 부분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사실 저는 흑석 2구역의 사업성을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민간으로 할 경우에 공공일 분명히 이게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구할 수 있으면 입수해서 저는 좀 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사업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을 얼마로 몇 개를 할 경우에 그리고 평균 사업비 얼마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조합원들의 종전 가치가 얼마의 개발 이익으로 바뀐다라는 걸 계산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 가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사에서 20평형대 일반 분양가가 뭐 10억 나올 거다. 30평형대가 13억 나올 거다. 이거 너무 분양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추산식에 아마 이 내용이 포함돼서 그랬을 겁니다. 뭐 기사 후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분양 흑석 2구역 이렇게 비싸게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 안 나와서 청약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원래 비싼 동네 뭐 개포동에서 분양할 때도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공이라고 해서 주변의 시세가 지금 흑석 2구역의 인근 바로 흑석 7구역 아콜 리버하임의 30평형대 아파트 시세가 뭐 18억 20억 하는데 그 옆에 13억대 분양하면 싼 거 아니에요. 당 천만 대도 피 5억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비판은 조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건 대출을 해주지 않는 9억이 넘어간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제도가 문제인 거지. 좀 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흑석 2구역이 기존에 문제를 갖고 있었던 동의율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 네. 동의를 채울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공재개발로 해서 동의율을 갖추기가 쉬운 조건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보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우리도 개발이 추진이 안 됐는데 흑석 2구역처럼 이렇게 동의율도 낮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상으로 보면 용적률이 450%를 제한을 했다가 이번에 600%를 제한했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아 그러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놓쳤네요. 네. 원래 그랬는데 600이니까 늘어난 거지. 그렇죠. 예.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600을 또 기대하면서 공공재개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공공재개발이 관심들이 높아지고 실제 공공재개발로 인한 사업 추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살짝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공공재개발 1차는 사업지가 8개밖에 없고 개중에 될 때 안 될 때들이 사업 부지도 별로 크지 않아서 그렇게 사실 큰 파괴력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는 이 신규 또는 해제 지역에서 가는 거라서 2차 지정한 곳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맞아요. 조금 뭐 많이들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흑석 2구역은 아무튼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전화해서 분위기 어떠냐고 좀 현장 중개업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시큰둥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보면 한쪽에서는 요번에 빨리 이렇게라도 해서 가야 된다,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 이런 쪽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50%는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막상 패는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력 싸움이에요. 가면 그렇죠. 이걸로 가자라는 그렇죠. 으쌰으쌰하는 세력이 누가 더 세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풀고 다시 민간으로 가자. 가 세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뭐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니까. 자, 그래서 흑석 2구역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잠시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흑석 2구역을 통해서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계속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범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관심들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기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변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다 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나 이건 놀랬다. 지금 사실 제가 이 부분 놓쳤던 부분이라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게 600%로 제한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조금 제가 그러니까 이 기사만 얼핏 봐서 지금 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조금 이 자료는 놓고 사업성 분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도출됐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84% 비례율이 나왔다는 얘기도 이게 종후 가격 그러니까 분양가를 좀 눌러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흑석 2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 아까 준주거 지역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사업성 분석을 좀 그 자료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최고 49층 용적률 600%를 뭐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촉진계획 변경 돼봐야 또 알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촉진계획 변경이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지 또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계속 지켜봐야 될 내용인 거지. 해주지 않을까? 왜요? 이 재정 촉진 계획 이 정도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안을 해놓고 SH가 이렇게 공공재개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네. 갑자기 서울시에 올라와서 네. 반려. 우리의 그 유능한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아직 그 전임 시장님 또 그런 부분도 있어.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그렇죠. 답장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원래 같은 색깔이니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아무튼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여기는 올해 안에 큰 가닥은 나올 거라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끝났죠, 속동은. 여기 나온 거죠. 아니요. 지금 아직 더 남았나요? 아직 흑석 11구역, 9구역, 지금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표류하고 있고요. 아. 사업 추진 주체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고 11이 11이 조금 요새 속도 내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면 흑석은 다 끝나네요, 이제. 1구역 남았고. 아, 2구역 바로 옆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신이더라고. 사실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오, 여기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짧게 방송을 했는데, 짧으니까 좋죠, 소장님? 안 짧죠? 한 시간이 됐어요? 짧은 거 아니었어? 아니요, 3개밖에 안 했는데? 아니요. 기사의 개수는 줄고 소장님의 얘기는 많아졌습니다. 브라보! 네. 자, 따뜻한 봄입니다. 네, 다들, 콧바람 쐬시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 같은데요. 또 5월, 곧 5월,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계획들도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들도 하시고 하셔야 돼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따뜻한 계절도 잘 느껴보시고요. 네, 그리고 기분도, 네, 밝게 전환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소장님도 한 주간에, 네,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하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